자, 이 작품을 보면서 독특한 점을 못 찾으셨나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 영화를 보면 결혼을 유난히 자주 등장시킵니다. 보니의 상황극에서 포키의 결혼식이 나왔죠. 버즈는 영화 내내 제시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막판에는 버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제시가 먼저 키스를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엔딩에도 결혼식 상황극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좋아요, 구독. 자,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제 안의 순수함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느끼는 바가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토이스토리 5는 2026년 6월 17일 개봉한 픽사 애니메이션입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5번째 정식 후속작이죠. 저는 개봉일 극장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자, 원작이 있습니다. 1995년 첫 선을 보인 토이스토리를 원작으로 합니다. 픽사 스튜디오의 상징적인 프랜차이즈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작품이죠.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보니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웠던 부모님은 보니에게 최신 태블릿인 릴리패드를 선물합니다. 릴리패드는 보니를 온라인 세상으로 빠르게 빨아들이고 보니는 점점 실제 장난감들보다 태블릿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난감들과 제시는 보니가 예전 주인 에밀리처럼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보니는 릴리패드 공간에서 사귄 친구들 집에서 열리는 파자마 파티에 초대됩니다. 제시는 이 기회에 친구들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하자고 다짐을 하지만 친구들은 장난감보다는 릴리패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과연 장난감들은 보니의 관심을 되찾고 제시는 또다시 버림을 받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 토이스토리 5 되겠습니다. 자, 감독은 앤드류 스탠든 감독이 맡았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월 1을 연출한 감독이죠.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초창기부터 각본가로 참여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찐인 거죠. 자, 공동 감독은 맥케나 해리스가 맡았습니다.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루카에서 스토리 아티스트를 맡기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출연진으로는 우디 역의 톰 행크스, 버즈 역의 팀 앨런, 제시 역의 조한 쿠삭, 릴리패드 역의 그레타리, 스마티 펜치 역의 코난 오브라인이 맡았습니다. 저는 코난 오브라인인지 몰랐는데 코난이 맡았더라고요. 대박입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약 102분이고요 1시간 41분 44초 되겠습니다. 자, 토이스토리 5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정말 많이들 점수를 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물론 픽사 특유의 감동 그리고 유머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했어요.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1편부터 이어져 온 장난감들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다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의 주요 갈등인 태블릿 vs 장난감 구도는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해결 방식이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빌런으로 보였던 릴리패드가 빌런이 아닌 게 드러나면서 이전 시리즈의 빌런들, 그 시드나 아리나, 라쏘베어 같은 이 빌런들이 가졌던 날카로운 긴장감이나 위협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팬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장난감들의 활약이 거의 없었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시가 드디어 주인공으로서 비중을 차지한 점은 새로운 시리즈의 방향성을 제시했죠. 네. 조한 쿠삭의 연기는 여전히 훌륭했고 제시가 겪는 또 한 번의 버림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깊이 있게 다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이번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우디도 버즈도 아닌 제시입니다. 제시는 보니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과거 첫 주인 에밀리에게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조한 쿠삭의 연기는 이 캐릭터의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시의 모습은 시리즈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사의 기술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죠. 장난감들의 질감, 빛 표현, 그리고 생생한 표정 연기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오랜만에 1편과 비교하면서 봤는데 진짜 성장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보니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2D스러운 애니메이션 장면들은 신선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극장에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어쨌든 신선했다. 또한 세계 이야기, 제시와 릴리패드, 버즈 군단의 모험, 우디 복귀와 버즈의 프로포즈 작전을 교차 편집하며 보여준 흥미로운 병렬식 구조 방식은 앤드류 스탠든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단연 스마티 팬츠였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쑥스러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교성, 그리고 제시와 함께 모험을 하며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까지 코난 오브라이언의 수다스러운 목소리 연기가 캐릭터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자, 네 번째, 제시의 첫 주인인 에밀리가 다시 등장한다는 설정은 시리즈 팬들에게 큰 반가움을 줍니다. 스포일러라서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주기도 했죠. 과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과정은 이 시리즈가 여전히 감정을 잘 다루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쉬웠던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우디, 버즈, 제시, 불사이, 릴리패드, 스마티팬츠, 버즈 군단 등등등등.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활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앞서 불렀던 제가 말씀드렸던 캐릭터들은 집중 조명이라도 했죠. 특히 포테이토 헤드 부부, 슬링키, 뭐 렉스, 햄 같은 시리즈의 상징적인 장난감들은 거의 배경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토이스토리 4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포키나 듀크 카붐도 이번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역시나 배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캐릭터 수를 좀 줄이고 핵심 인물들에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릴리 패드는 초반에는 장난감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빌런처럼 결국에는 보니만 바라보는 존재로 포장됩니다. 릴리 패드가 보니를 위해 행동했고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는 식이죠. 이전 시리즈의 빌런들이 실제로 위협적이고 진짜 악의를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갈등은 너무 안전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차라리 장난감들이 진짜 위기에 처하고 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세 번째, 버즈 군단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소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들의 존재가 스토리에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 들었어요. 차라리 버즈 군단의 존재 자체를 생략하고 대신 기존 캐릭터들의 활약을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서사 방식은 정말 답답했어요. 장난감과 릴리패드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빙빙 돌리죠. 릴리패드가 장난감들을 위협하는 빌런처럼 포장했다가 막상 갈등의 핵심은 제시의 과거 트라우마와 에밀리 이야기로 빠져버립니다. 릴리패드가 본인을 위해 행동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 과정에서 장난감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대립을 피해가죠. 릴리패드가 장난감들을 차고에 가둔 후 우디와 버즈는 릴리패드의 배터리를 빼는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진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건 너무 안전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가졌던 날카로운 갈등 구조, 그러니까 뭐 시드의 장난감 학대라든지 라쏘베어의 폭력성에 비하면 이번 갈등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결국 영화는 장난감 vs 테크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놓고 그 해결을 인간은 결국 취향이 맞는 사람과 어울린다 라는 메시지와 전 주인들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으니 버텨라 라는 메시지로 대체해버립니다. 물론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감동이 갈등을 피해간 우회로 위에 세워졌다는 게 저는 좀 찝찝했습니다. 차라리 릴리패드가 진짜 빌런이었고 장난감들이 직접 그녀와 맞서서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훨씬 더 통쾌하고 시리즈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즈니와 픽사 작품들은 최근 매번 이런 식이어서 제가 늙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진짜 디즈니가 방향성이 산으로 가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디즈니 영화, 픽사 영화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꾸 삥삥 돌려. 제시 토이와 릴리패드 이 테크의 대결. 그래서 빌런을 상정하고
토이가 해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였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나는 딴 메시지가 있지롱 하면서 자꾸 돌린단 말이야.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최근 픽사 애니메이션이 다 그래. 싹 다 그래. 그래서 예전만큼 저는 깊은 감동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해석을 해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서 독특한 점을 못 찾으셨나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 영화를 보면 결혼을 유난히 자주 등장시킵니다. 보니의 상황극에서 포키의 결혼식이 나왔죠. 버즈는 영화 내내 제시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막판에는 버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제시가 먼저 키스를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엔딩에도 결혼식 상황극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 과연 장난감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앤디는 자라서 장난감을 떠났고 보니도 자라나고 있죠. 여기서 프로포즈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식이 많이 나온 장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버즈가 제시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행위인 거죠. 제시는 토이스토리 2에서 에밀리에게 버림받았고 제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시 사랑하고 또 버림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즈의 프로포즈는 그 두려움에 정반대에 서 있어요. 버즈는 제시에게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기술은 배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릴리 패드는 결국 장난감들과 협력하고 본인은 블레이즈와 친구가 됩니다. 영화는 기기 사용을 금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연결인 놀이나 상상력, 공감을 놓치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것.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통해 무엇을 연결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기기들이 생겨나는 것들은 막을 수 없어. 그와 공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지.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항상 소유와 버림 사이의 긴장을 다뤄왔습니다. 프로포즈는 소유의 극한의 형태죠.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장난감들의 현실은 그 반대죠. 장난감은 주인에게 소유되지만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버즈가 제시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은 소유가 아닌 서로의 선택으로 연결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건 장난감들의 존재 방식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프로포즈가 더 특별하고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장난감들의 숙명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5는 장난감의 시대가 끝났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하지만 변해야 한다. 라고 답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태블릿과 장난감의 대립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놀이문화를 비판하지만 릴리패드가 결국 장난감들과 협력하고 버즈 군단이 드론 모드로 진화하는 모습을 통해 기술과 장난감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대중은 이 영화를 익숙한 토이스토리 공식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전작들에 비해 갈등이 덜 날카롭고 빌런의 위협이 약해져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버림과 영원함에 대한 시리즈의 고민을 결혼이라는 소재로 은유한 점은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안전한 선택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시리즈의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충격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팬이라면 그리고 제시의 이야기를 기다려오신 분들이라면 볼만합니다. 하지만 토이스토리 3의 감동을 그리고 4편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차라리 3, 4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 4편이 더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채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도 토이스토리는 3편이 끝이라 4편도 봤지만 처음에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자세히 파고들어 보니 제가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3편이 마지막이었어야 했어요.
5, 6, 7 이렇게 나가는 순간 우려먹기밖에 안 돼 보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화 매니아 분들이 더 그러신 것 같고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꼭 이 토이스토리 5를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코난 오브라이언이 이번 영화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토이스토리는 좋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평점 보니까 9점 몇이던데?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주제가 부르셨다고. 엔딩곡 좋긴 하더라고. 포테이토 헤드는 아마 원래 성우분들 돌아가셔서 비중이 준 게 아닐까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기존의 캐릭터들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쌍둥이네 집 앞에 있는 장난감 무리도 있었죠. 보니 장난감 무리도 있죠. 블레이즈 장난감 무리도 있죠. 엄청나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출연을 시키나.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전 토이스토리 시리즈보다 동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묘했어요. 저도 그거 느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동물들이 많이 나오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냥 예상하고 추측하는 건데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주인이 있고 이게 뭐 반려동물들이 있고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 그 반려동물도 각자의 어떤 삶들이 있는 거잖아. 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 이 토이와 반려견을 동일시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이 많이 나오고 동물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좋았어요. 사실상 컴퓨터로 영화를 만드는 픽사 본인들 입장에서 기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네. 특히나 더 그러네. 4편까지는 다 걸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주소 나오는 거 보고 에밀리를 다시 보는 건가 하고 기대했는데 다른 의미로 더 감동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고 엘리멘탈도 그렇고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다 이야기가 감동적인 건 맞아. 눈물 오열할 정도의 그 감동적인 건 맞는데 자꾸 이야기가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신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릴리 패드 이 최신 기기가 빌런처럼 이렇게 포장해놓고 사실은 아니었지롱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지롱 이렇게 하는 게 좀 꼴배기가 싫다 그럴까? 요즘에 픽사 작품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선입견을 보고 있는 건가?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프렌드님, 보니 이 녀석은 앤디가 그렇게 아껴달라고 주고 왔는데 아껴달라고 주고 갔는데 저번에도 우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번에는 패드 중독돼서 장난감 유기하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불만을 남기셨어요. 진짜 좀 짜증나네. 생각해보니까 보니 이 녀석 어? 버릇이 아주 나쁘네. 친구들만 소중하다 그러고 맴매 좀 맞아야겠네 맴매. 공감 가는 댓글이다. 리무르님 언제나 위로를 주는 애니메이션 역시 픽사 별 4개 주셨습니다. 이거 봐봐요. 별 4개 준다니까. 대부분 많이 좋아들 하시는 걸로 내용도 나쁘지 않아. 재밌어. 재밌는데 이제 가는 방식이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지. 내용 자체는 재밌습니다. 커비별의 요정님 4.5점.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또 최신 기기 패드를 또 도입했다는 것에서 좋은 점수를 주셨네요. 강승우님 3.5점. 3편 이후의 토이스토리는 사족이나 그 발의 두 번째 발톱이 가슴을 찢어놓기는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사족인데 사족 자체가 슬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자, 저는요 나쁘지 않아. 재미있어. 그리고 뭐 저 기계들도 되게 좋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픽사 작품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